제규어가 물속에서 악어를 사냥한다는 사실 아세요? 제규어는 고양이과 동물 중에서도 물에 뛰어드는 능력이 탁월해요. 강에 뛰어들어 악어나 물고기를 사냥하며 물속에서도 최강의 포식자랍니다. 그 강력한 턱은 단 한 번 물면 끝낼 수 있을 만큼 압도적인 힘을 가졌어요. 나는 물속에서도 사냥의 제왕이에요 라고 말하는 것 같죠? 제규어의 몸에는 독특한 반전 무늬가 있어요. 검은 테두리 안에 작은 점이 있는 무늬는 자연이 만든 예술품이에요. 이 무늬는 숲속에서 완벽한 위장 효과를 발휘해요. 특히 검은 제규어는 블랙팬서로 불리며 더욱 신비롭게 여겨져요. 제규어의 몸 길이는 수컷이 최대 185cm까지 자라고 꼬리 길이는 80cm나 돼요. 몸무게는 수컷 85kg, 암컷 70kg에 달해 고양이과 동물 중에서도 덩치가 커요. 제규어는 혼자 사는 걸 좋아하는 고독한 동물이에요. 암컷과 수컷이 만나는 건 짝짓기 시즌 때뿐이에요. 그 외 시간에는 각자의 영역에서 홀로 지내요. 나는 제규어가 아니라 정글의 운동고수예요 라고 자랑하는 것 같네요. 퓨마가 7개나 되는 이름을 가진 동물이라는 사실 아세요? 영어권에서는 쿠거, 마운틴 라이언, 팬서로 불리고 있어요. 지역에 따라 이름이 달라지는 이유는 퓨마의 넓은 서식지 때문이에요. 북미에서 남미 끝까지 야생 고양이과 중에서는 지구상에서 가장 넓은 서식지를 가지고 있어요. 나는 퓨마가 아니라 걸어다니는 별명 사전이에요 라고 외치는 것 같죠? 퓨마는 아메리카 대륙을 대표하는 대형 고양이과 동물이에요. 퓨마라는 이름은 잉카 문명에서 사용된 퀘추아어에서 유래했어요. 강력한 동물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고 해요. 퓨마의 몸 길이는 약 1.1에서 1.4m이고 꼬리 길이는 70cm나 돼요. 몸무게는 30에서 100kg으로 지역과 먹이에 따라 크기가 다양해요. 등은 젓갈색이나 황갈색, 회색 등으로 다양하지만 배는 항상 흰색이에요. 귀는 둥글고 몸에는 반점이 없어요. 퓨마는 숲, 사막, 초원, 산까지 어디에서나 적응할 수 있어요. 해발 4,500m의 고지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는 강인한 동물이에요. 퓨마는 사슴, 염소, 무스 등 다양한 동물을 먹이로 삼아요. 사냥할 때는 은밀히 접근한 뒤 단숨에 먹잇감을 제압해요. 때로는 열매를 먹으며 식단을 보충하기도 한대요. 표범이 35kg의 먹이를 6m 높이 나무 위로 옮길 수 있다는 사실 아세요? 표범은 강력한 근육과 뛰어난 지구력을 자랑하는 동물이에요. 먹이를 나무 위로 옮겨두면 사자나 하이에나 같은 포식자들이 손도 못 대요. 그 모습이 마치 나는 나무 위의 왕이에요 라고 자랑하는 것 같죠? 표범은 나무 위에서 잠을 자거나 먹이를 숨기며 생활해요. 나무 위에서 잠복하다가 아래로 뛰어내려 사냥하기도 해요. 주로 단독으로 생활하면서 밤에 사냥을 많이 한대요. 나무를 타는 능력 덕분에 육식동물 중에서도 독보적이에요. 표범은 고양이과 동물 중 가장 넓은 분포 지역을 가지고 있어요. 아프리카와 아시아 심지어 러시아의 추운 지역에서도 살아요. 환경에 따라 털 색깔도 달라지는데 추운 지역에선 더 희미한 무늬를 가진대요. 그래서 위장이 뛰어나 사냥 성공률이 정말 높아요. 표범은 호랑이, 사자, 제규어에 이어 네 번째로 큰 고양이과 동물이에요. 털 색깔은 다망색에서 갈색이고 속에 검은 점이 없는 테두리 모양의 검은 반점이 특징이에요. 뛰어난 환경 적응력 덕분에 숲, 사막, 산지 어디서든 잘 살아가요. 스라소니가 고양이과 동물 중 가장 귀가 길다는 사실 알고 계세요? 귓바퀴 끝에는 약 4cm의 검은 털다발이 있어서 독특한 외모를 자랑해요. 이 털다발은 스라소니의 감각을 더욱 돋보이게 해준다고 해요. 나는 스라소니가 아니라 걸어다니는 레이더예요 라고 말하는 것 같죠? 몸 길이는 약 80에서 110cm로 날렵하고 꼬리는 12에서 17cm로 짧아요. 수컷은 평균 20kg, 암컷은 15kg 정도 나가며 큰 개체는 30kg을 넘기도 해요. 스라소니는 북미, 유럽, 아시아 등 추운 지역에 폭넓게 분포해 있어요. 발바닥이 넓고 발가락 사이에도 털이 나 있어서 눈 위를 잘 걸어요. 덕분에 겨울에도 미끄러지지 않고 사냥감 뒤를 빠르게 추격할 수 있답니다. 숲속에서는 숲의 유령이라는 별명으로도 불릴 만큼 은밀한 움직임을 자랑해요. 밤에 활동하는 야행성 동물이라 인간과는 잘 마주치지 않아요. 번식기에는 낮은 소리를 내며 서로 의사소통을 해요. 한 번에 한 마리에서 네 마리의 새끼를 낳는데 약 10개월 동안 어미에게 사냥법을 배우며 성장해요. 그 후 독립해서 자신만의 영역을 찾아 나선다고 하네요. 치타가 100m를 3초에 달린다는 이야기 들어보셨나요? 이건 사실이 아니래요. 하지만 치타는 육지에서 가장 빠른 동물이 맞아요. 달리기 시작 후 3초 만에 시속 72km까지 가속할 수 있어요. 최고 속력은 시속 100에서 112km에 달해요. 하지만 이 속도를 30초 이상 유지하기는 어려워요. 그 짧은 시간에 먹잇감을 추격하고 사냥을 끝내야 해요. 나는 짧고 강한 단거리의 신이에요 라고 자랑하는 것 같죠? 치타의 몸은 빠르게 달리기 위해 최적화되어 있어요. 가늘고 긴 다리와 유연한 척추가 스프링처럼 움직여요. 꼬리는 균형을 잡아주는 핸들 역할을 한다고 해요. 발바닥은 발톱이 항상 나와 있어서 미끄러지지 않도록 특별히 발달했대요. 치타의 생김새는 독특하고 아름다워요. 노란색 몸에 검은색의 작은 얼룩무늬가 조밀하게 있어요. 제규어는 무늬 안에 점이 있지만 치타는 단순한 점무늬예요. 눈머리부터 이 부근까지 이어지는 검은 줄은 눈물 자국 같아요. 이 눈물 자국은 태양빛을 차단해서 시야를 확보해줘요. 게다가 커다란 콧구멍과 폐 덕분에 숨쉬기도 엄청 효율적이에요. 사자가 코끼리 똥에 환장한다는 사실 아세요? 이 백수의 왕에 숨겨진 비밀을 파헤쳐볼게요. 사자는 코끼리 똥을 보면 정신을 못 차려요. 얼굴을 파묻고 온몸에 똥칠을 하며 먹어댄대요. 심지어 청국장에도 똑같이 반응한다고 해요. 나는 사자가 아니라 응가 매니아예요 라고 외치는 것 같네요. 사자의 포효 소리가 8km 밖까지 들린다는 사실 아세요? 현존하는 식용목 중 가장 큰 울음소리를 낼 수 있어요. 여기 사자가 있다 라고 온 세상에 자랑하는 것 같아요. 사자의 포효는 단순한 소리가 아니라 영역을 지키는 강력한 경고이자 소통수단이래요. 마치 동물계의 메가폰을 가진 것 같아요. 사자는 사냥을 할 때 단거리로 평균 시속 80km로 달릴 수 있어요. 이 속도는 스포츠카가 출발하는 것만큼 빠른 거예요. 사냥감은 사자의 질주를 보고 내가 도망칠 수 있을까 하는 심정이겠죠. 이 속도와 힘 덕분에 사자는 야생에서 최강의 포식자 중 하나로 불려요.